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30일.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정말 기함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윤석열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된 윤석열 검찰에서 첫 번째로 대형 기소 사건이 나왔습니다. 작년 1월달 기억하세요 혹시? 작년 1월에 그때 보면 뭐 평창 올림픽 단일팀 만드느니 그래요. 안 만드느니 해갖고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현송월이 쭉 뭐 갔다가 서울역에 도착할 그 무렵에 대한애국당, 현재는 우리공화당입니다만은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이 열혈 그 보면은 우리 자유 우파 시민들이 인공기를 불태우고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 대해서 1년 한 7개월, 8개월 만인 어제 7월 29일 윤석열 검찰에서 조원진 의원, 조원진 대표를 갖다가 뭐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네. 이제 뭐 검찰이라는 게 기소를 뭐 매일 뭐 몇백 건씩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네. 버거워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던 조원진, 태극기, 그다음에 뭐 우리공화당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칼날을 뽑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어제 네. 저 안타깝게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지금 검찰이 네. 그 조원진 의원을 이제 불구속 기소하면서 네. 일부 언론에 네. 그 뭐 김정은이 뭐 초상 불태우고 네. 인공기 태우는 거가 네. 아니라 그거는 무죄다. 그건 무혐의다. 무혐의다. 그러나 조원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빌미로 네. 뭐 사실상의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네. 이게 집시법 위반이라고 잡아놓는데 어제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죄송합니다. 예. 불구속 그리고 참 조원진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검찰은 부득부득 이른바 집시법 위반이다. 라고 지금 조원진 대표를 이른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제 그 뭐 우리가 황당한 사건으로 소개드린 거 있잖아요. 윤소화 뭐 의원 대진년. 정의당 그 실에 뭐 죽은 새, 칼 뭐 네. 보냈던 걸 네. 조사를 해봤더니 네. 대진년 운영위원장인 뭐 34세의 뭐 유모 씨. 씨가 였다 그래서 했는데 어제 그 대진년이 네. 백두 뭐 미인 뭐 칭송 뭐 이런 걸 하고 그랬던 그 네. 대진년이 어제 오후 2시에 네. 네. 미쓰비시 상사가 입주해 있는 남산의 한 네. 그 타워 앞에서 네. 강제징용 사과 안 하는 일본 및 전범 기업 네. 규탄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일본 국기죠 일장기를 불태우고 네. 나경원, 김무성, 황교안 이 세 사람을 뭐 토착역으로 그러는 거죠. 네. 이 사람들 프레임이니까 네. 얼굴에 있는 그림을 찍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 이야기대로라면 검찰이 이번에 그 조원진을 그 한 거라면 네. 기자회견을 빌미로 사실상이지 남의 나라 국기를 태우고 네. 그 뭐 개인의 명예와 관련 나경원, 김무성 공인이지만 네. 황교안 뭐 얼굴 찍고 이런 퍼포먼스 시위를 한 얘들을 엄정하게 다뤄야지. 이 친구들 다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다 훈방했습니까? 다 훈방. 아. 그리고 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훈방 안 하고 뭐 어떻게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거의 다 뭐 벌금형으로 처리를 검찰 사법부가 네. 네. 이게 이래가지고 지금 뭐 우리 나라에 정말 뭐 나라 다 무너졌고 이거 네. 이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저 기억 혹시 안 나실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두어 달 전에 그 당시 이제 민주노총 친구들이 국회에서 뭐 노동법 개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국회 담벼락을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담벼락을 무너뜨려서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다 일단 연행을 했어요. 연행을 했더니 바로 즉시 훈방이 됐습니다. 훈방되고 그 친구들은 보란 듯이 경찰서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어서 사진을 갖다 이러고 사진 찍어갖고 또 SNS에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야 이놈들아 지금 문재인 정권을 만든 것은 촛불혁명이고 그들 표현대로 촛불혁명의 촛불은 바로 우리야. 주력부대. 우리야. 우리가 만든 건데 이놈들이 너희가 지금 주인과 상전을 몰라봐 라고 검찰에 윽박지르고 국민들 앞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를 조롱하는 겁니다.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어느 기업에서 현장 공장에서 네.
그 이제 노무 담당 뭐 상무. 임원 두들겨 패는데 네. 정말 뭐 가혹하게 저 린치를 가하는데 경찰관들이 그거 밖에서 보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 막지도 않고 저희 국가 공권력 검찰 경찰의 이 기강은 다 무너졌고 이 나라의 주인은 이제 뭐 좌익 민노총이 돼버린 이런 상황인데 이번 검찰을 그 윤석열이 뭐 무슨 뭐 공정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살아있는 그 권력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 민노총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야지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지금 검찰 이번 인사에서도 공안 파트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거의 다 물갈이가 되고 물 먹었죠. 뭐 특수통 뭐 윤석열 뭐 계열들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저 대진년 이 아이들 네. 이 아이들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김정은이가 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정은이 위인이고 뭐 겸손하고 이 아이들의 제가 저 운동하는 홈페이지 찾아가 들어가 봤어요. 네네. 참나 기가 막혀서 얘들이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네. 그 한국 대학생 특별대회 강연회에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초청합니다. 네. 라고 그 내걸고서 네. 아주 뭐 이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하여튼 뭐 이러한 했는데 네. 이 친구들이 지난 1월에 네. 서울 명동의 한 교회에서 향림교회라고 얘기하세요. 자신들의 원래 연구 유명하니까. 발표 대회를 했대. 예, 왜 위인인가? 위인맞이 환영단이. 예, 예. 그래서 이 연구 모임에서 그 회원들이 각각 파트를 정해가지고 네. 김 위원장의 김정은의 헌신성이지. 김 위원장의 민족애, 네. 김 위원장의 겸손함, 네. 김 위원장의 음악 정치.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 김정은이 올 때 뭐 백두칭송위원회 대학생 실천단 꽃물결. 그래서 야들이 지난 4월에는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기습 점거하고 그렇죠. 저 토착외구를 징벌하겠다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네. 국가보안법은 뭐 이제 뭐 사문화된 것 같고 네. 제가 이 아이들이 김정은이를 고무 찬양하는데도 그냥 아무 그냥 뭐 북한이 그냥 이스칸다르 미사일 쏴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 있듯이 이 아이들이 우리의 저 주적인 김정은이를 백두칭송위원회고 위인됨을 연구한다고 모여서 하는데 이거 한번 막은 적도 없고 네. 아이들이 미쓰비시 상사 가가지고서 정보농성에도 그냥 다 훈방에 내보내주고 네. 벌금형이나 때리고 이러면 여기서 제가요. 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보면은 요즘 이런 이야기하면은 당장 보면 좌파 친구들은 또 꼰대 같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베트남 패망사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군과 그다음에 우리 한국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은 다 빠지게 되고 그때 1973년 1월 27일 날 베트남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 그 당시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도 요즘 말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맺은 상태에서 미군이 빠진 겁니다. 빠지면서 자 우리가 뒤에서 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월남군의 규모가 정규군이 58만, 지금 우리보다 비슷하네요. 네. 또 지방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52만. 거기다 전투 경찰이 15만. 무려 120만 군대를 갖다 갖고 있었고 그 당시 미군이 쓰던 팬텀기를 비롯한 모든 중장비를 갖다가 다 베트남군한테 할양하고 왔어요. 자, 이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무서운 얘기가 터집니다. 73년 이 파리 평화협정 이후에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월남 사이공에서는 당시 베트남 사이공에서는 수시때때로 적색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80명, 90명도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다양하게 흔드는구만 체제를. 그러면 지금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그 당시에도 보면 이래서 안 된다. 반공 그 티우 대통령 때인데 반공이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언론인, 학자 등등등이 하루에 많을 때는 80명씩 테러 당했어요. 끊임없이. 왜? 이것은 그 당시 베트남 월맹, 북베트남, 공산 베트남이 남쪽 자유 베트남에 묻어놨던 공산당원이 9,500명. 그다음에 인민혁명당원이 약 4만 명입니다. 이 5만 명이 끊임없이 테러를 했고 드디어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말을 어떻게 해? 말을 하면은 테러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 테러를 해도 이미 경찰이나 이 군내에 이미 암약하고 있던 흔한 얘기로 이 베트공들, 빨갱이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요. 잘 좀 들으세요. 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무거운 침묵의 나선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75년 3월 10일 새벽 2시에 드디어 북베트남은
2년 동안 흔들었잖아요.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51일 만인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에 있는 대통령을 함락시키고 거기에다가 이른바 NLF 길을 닮아서 자유 베트남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원진 대표를 그 불구속 기소하는 그날 네. 서울 한복판에서 미쓰비시 상사 바로 앞에 있는 집주에 있는 건물 앞에서 지금 일장기 태우고 여당 국회의원 그 얼굴 사진 찍고 하는데 네네. 그 아이들은 그냥 대충 훈방하고 좀 뭐 저기 누범인 경우에는 뭐 벌금형 때릴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 사람들 겁나서 이거 어떻게 살지? 그래서 참고로 이건 꼭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75년 4월 30일 날 자유 베트남을 없앤 다음에 바로 통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일단 임시정부를 한 1년 반을 갖다가 거기다 이른바 NLF 중심으로 하면서 북월맹군들이 야금야금 먹고 정리해서 8년간의 숙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 8년간의 숙정 과정을 못 견뎌서 나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트피플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혁명은 뭐 어느 여름날 밤에 뭐 댄스 파티가 아니니까 8년 정도 걸렸고 숙청하고 죽이는 거지 뭐. 제 1번으로 갔던 그 당시 제 1번으로 처형당한 사람이 쭝띵 주라고 이 사람이 사실은 TU하고 붙었던 야당 지도자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2등 했었어요.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프락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결국 처형당하고 강제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부들 우리하고 좀 굉장히 비슷해요. 그 당시에도 신부들 성직자들이 보면 불교 성직자들도 불교도 불교는 초기에는 불교였지만 나중엔 주로 신부들입니다. 가톨릭이. 제 대표적인 사람이 짠 투탄 신부라고 이 사람이 뭐냐니까 우리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월명은 절대 우리를 갖다 공격할 의도가 없다. 많이 듣던 얘기죠. 그렇죠. 예, 이런 얘기 물론 나중에 다 채용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면 정말 풍전 등하의 위기에 빠져 있고 조금 전 오전에 올렸던 홍태준 TV에서 올렸던 바와 같이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 동맹 아니야 라고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4면초가 5면초가 6면초가 외톨이가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 내부에서는 죽창가만 드높이고 있습니다.